네.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14번째 부가세 관련된 건인데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자, 대손세 공제 대상자 어떤 경우에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좀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의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세액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5월에 만약에 매출을 했다 그러면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고 볼까요? 3개월 후에. 자, 5월 19일 날 800만 원에 부가가치세 8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처에 외상 매출을 했습니다. 외상으로. 네,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3개월 후에. 그래서 3개월 후면은 5월, 6월, 7월, 8월. 8월 19일 날 받기로 하고 외상 판매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해야 되냐면 6월 달에 신고를 하죠. 6월 30일까지 4월부터 6월 30일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 이때 이 거래처에 외상 판매한 요 80만 원 매출세액도 이미 납부했어요. 7월 25일 날. 그런데 이 회사에 사고가 났어요. 이 회사에. 그래서 이제 8월 달이 됐는데 8월 19일 날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알아보니까 영 받기가 틀렸어요. 만약에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사망을 해버렸다든가 이러면은 못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부도가 났다. 그래서 대손 처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손 처리. 그래서 이제 이미 부가세는 납부를 했는데, 요 7월 25일 날 납부했는데 8월 달에 가서 세금을 못 받게 되니까 요 물건값 못 받은 것은 내 물건이니까 정부 보고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요 세금은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지도 않은 세금을 미리 냈으니까 바로 그것이 대손세 공제 제도입니다. 과세 표준은 수정을 안 해줘요. 요 800만 원을 과세 표준에서 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과세 표준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세금은 공제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대손세 공제라는 게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일단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매출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외상거래의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대손이라는 게 외상거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이 어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음도 만기라는 게 있는데 만기 때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그 부도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외상거래일 경우에도 일단 공급자는 10%의 매출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이죠.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라든가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외상대금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라고 한다 이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라고 한다. 그래서 세금은 잘 챙겨서 돌려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대손이 발생했으면. 자, 그러면 어떤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느냐? 이 대손의 사유들이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대손의 사유들은 채무자가 파산을 했다든가
채무자가 사망이나 실종이 돼버렸거나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회생 계획 인가 또는 면책 결정으로 회수 불능 확정 채권이 됐다든가, 상법, 수표법, 어음법 또는 민법상으로 어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든가. 네,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이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나 어음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외상매출금이 아까 받기로 한 날이 8월 19일이라고 그랬는데 8월 19일 날 바로 대손이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일단 그때 부도가 나긴 난 겁니다. 8월 19일 날 돈 줘 했더니 상대방이 아유 지금 돈 줄 수가 없는데, 예. 보니까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중소기업 같으면은 외상매출금 받기로 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우리가 대손의 사유, 예, 대손이 이제 뭐 받기는 틀렸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부도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 채권 또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부터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손의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시기는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대손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대손이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상각이 분계된 시점에, 즉 대손처리 분계죠. 확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 확정신고 때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확정신고 때.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 대상이 안 돼요. 예정신고 때는. 그래서 대손 확정, 아까는 이제 대손 사유들이고 대손 확정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하면은,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한 경우는 바로 채권 배분 계산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통지를 받으면 그날 대손이 확정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이 채권 배분 계산서, 채권 배분 계산서를 통지받았다가 대손이 확정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에도 채권 배분 계산서를 통지받으면 이날 대손이 확정됐다. 그래서 대손 처리하면 되고요. 사망이나 실종이 된 경우에는 사망한 날 또는 실종 선고 날이 대손이 확정된 거예요. 이날 바로 대손 처리하고 요 기간에 해당되는 확정신고 기간에 세액공제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정리법에 의한 회사 정리 계획 인가의 결정의 경우에는 법원의 회사 정리 인가 결정일이 대손 확정일이고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소멸시효 만료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소멸시효 만료일이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고요. 수표 및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보는데 주로 시험에서 이걸로 가장 많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공제 요건을 보면은 대손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하고 대손 사실이나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러면 대손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라는 게 뭐냐? 우리가 거래를 했으면 매출 세금 계산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 세금 계산서. 만약에 매출 세금 계산서가 만약에 뭐 없는 상태다 그러면 매출장 그 장부에 장부를 제출해도 됩니다. 이런 것이 서류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어음이나 수표였다 그러면 그
부도가 난 어음이나 수표를 제시하면 됩니다. 증거 자료죠, 이런 게.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 신고서하고 이런 증거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있지만 이런 수표라든가 어음이라든가 이 사본은 별도로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더존에다가 입력을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손세 공제 신고에 관한 프로세스는 먼저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이거는 수동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세액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 하면 돼요. 예. 일반 전표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가세 예수금에서 빼주는 것이 대손세액에서 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예수금에 잡혀 있는 금액에서 우리가 공제 받고자 하는 것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대손세 공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갖다가 차변에 분개해 주는 거예요. 빼주는 역할. 자, 대변은 뭐가 와야 될지 조금 이따 한번 입력하면서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그 대손세 공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면은 이렇게 회계 처리 안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은 딱 됩니다. 근데 회계 처리는 왜 해야 되느냐? 우리 회사 회계 장부를 맞춰야 되니까. 회계 장부도 맞춰야 되니까 대손 공제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죠. 근데 이때 회계 처리할 때는 대손 세액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 처리를 같이 해요. 대손 처리. 대손 처리 분개를 하면서 대손 세액 부분을 그 안에 끼워 넣는 거예요. 이걸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서도 이 가운데 있는 이 회계 처리 있죠. 대손 처리에 대한 회계 처리.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을 잘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손 처리 분계는 FAT 1급 했을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머리에 떠오르죠? 안 떠올라요? 아니, 왜 안 떠올릴까요? 자, 우리 FAT 1급 할 때, 자, 만약에, XX 상사의 외상 매출금 800만 원이, 800,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880이라고 합시다. 떠올라야 되는데. 자, 나약상사라고 하죠. 이 나약상사. 나약상사의 외상매출금 880만 원이 당일 대손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손 처리,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줘야 합니까? 장부를 먼저 줘야죠. 단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현재 500만 원이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이런 나약 상사와 같이 좀 어려운 회사에 우리가 물건을 판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못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 해가지고 예측해서 전기 결산 때 미리 비용 처리해 놓은 그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500만 원 있어요. 근데 지금 모자라죠, 지금. 만약에 대손이 발생한 것이 500만 원 이하라면은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요거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대손 처리 분계예요. 이거 우리 FAT 1급 공부할 때
이런 문제는 했다 이거예요. 네, 이것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렇죠. 500을 먼저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330은 뭘로 하죠? 예, 대손 상각비 380만 원. 이거 우리 배웠다 이거죠. 예. 그리고 대변은 이제 외상매출금 나약상사거 이제 장부에서 880만 원을 상계시켜 버리는 거죠.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이 분계까지는 여러분이 FAT 1급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FAT 1급은 이 수준까지 문제를 내요. 그런데 TAT 2급에서는 이걸 끼워 넣는 거예요. 이번이 확정 신고 기간이고 또 대손이 확정되어 가지고 대손세 공제 받으면서 대손 처리 분계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번 고치냐면은, 자, 80만 원 대손세 공제를 받은 것으로 한번 이걸 고쳐볼게요. 예. 이걸 또 한번 추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분계가 달라집니다. 자, 대손상각비로 다 300만 원 처리하지 않아요. 여기서 80만 원을 뺍니다.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회계 처리. 그래서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시점에 대손 처리할 때는 차변에 부가세 수금 저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대손상각비가 줄어들거나 만약에 전부 대손 충당,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할 필요 없이 이 문제를 살짝 고쳐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00만 원이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모자라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대손 상각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은 일단 이번에 공제 받았기 때문에 부채 감소시켜야 됩니다. 예, 대손 충당금이죠. 대손 충당금이 880 중에서 800만 원만 상계되는 거예요. 800만 원만. 그리고 대변은 똑같죠. 외상매출금 나약상사거 880만 원. 요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대손세 공제 처리하고 그 회계 처리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세 신고에서는 마지막에 요 회계 처리, 대손 회계 처리에서 많이들 틀리거든요. 대손 회계 처리에서. 그런데 지금 요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T 1급에서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나오는 대손처리 분계 문제를 아예 안 내는 거예요. 대손세 공제 건을 아예 문제로 안 내니까. 근데 TAT 2급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해볼까요? 이제 우리 문제로 가서 수행 과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에 의하여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손세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회계 처리 방금 우리 정리했던 거,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부가세 신고서는 자동 작성되니까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작성한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기입됐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실전자의 부도 6월 29일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했고요. 부도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 이거에 대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12월 말 기준으로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 대손세 공제 및 대손채권, 즉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12월 30일자로 수행하시오. 자, 대손세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 회계 처리는 12월 30일로 해라. 12월 30일.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12월 30일자로 아까 그 분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경우에 이게 부도의 경우하고 똑같아요. 응?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수표나 어음 또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지금 대손 확정일에 여기 이 경우하고 똑같아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하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인 6개월의 그 대손 확정일과 기준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그 항목을 잘 채워야 되는데 기준일은 이날이 돼요. 6월 29일이. 그러니까 여기 아마 연도를 생략해서 그러는데 올해 6월 29일을 말하는 거예요. 부도가 확인됐어요. 6월 29일. 그러면 이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6개월. 그러면 6개월 지난 날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네요. 12월 29일이 되겠죠.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12월 30일 날 12월 29일 지나서 12월 30일 날 대손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손 확정일은 이날이 되는 거예요. 이날이 확정일. 대손 확정일 날 대손 처리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기준일은 6월 29일. 요게 기준일. 이날로부터 이거는 확정일. 확정일이 자동 계산되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일단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 세금 계산서는 왜 주었느냐? 이 건이라는 거죠. 21년도 작년 12월 30일 날 외상 판매한 건이 요 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번 6월 29일 날 이 건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12월 달 2기 확정 신고할 때 여기에 세금이 얼마예요? 요 60만 원. 이거를 세액공제 받으려고 지금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되느냐? 전체 메뉴에 가보시면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이걸 작성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 2기 확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로입니다.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작성합니다. 자, 대손 사유가 이번에 뭐냐면은 부도가 나고 6개월이 지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 부실전자의 부도로 이랬단 말이에요. 예, 부도로. 그래서 5번 선택합니다. 대손 기준일. 아까 기준일이 부도를 통보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2022년 0629. 예, 대손 확정일 자동 계산되네요. 대손 사유를 부도 6월 되는 날 이거 하니까 대손 확정일은 12월 30일 예, 입력이 아니군요. 예, 더 편하죠. 딱 됐으니까. 자, 대손 금액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밑에서부터 한번. 한선미님, 대손 금액은 얼마일까요? 660만 원. 그렇습니다. 660만 원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간혹 여기다가 공급가액만 600만 원 입력해버리면 대손 세액이 틀려져요. 왜 54만 5천 이렇게 나오지? 예. 대손 금액은 공급가액하고 세금이 다 대손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합계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660만 원 아주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네, 660만 원. 그래야 대손세액이 60만 원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거래처 코드예요. 부실전자 여기 코드 더블 클릭해가지고 부실전자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끝났어요. 대손 발생한 거 보통 거래처 하나만 문제를 냅니다. 2건이 있다 그러면 이번 신고 때 2건이다 그러면 그 밑에 한 줄 더 작성. 3건이다 그러면 한 줄 더 작성. 대손 사유만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대손 사유를 그 자료 설명에서 거의 뭐 아주 답을 딱 찍어주듯이 문제를 줍니다. 지금도 여기서 보면 주식회사 부실전자의 부도로 인하여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네. 이런 거 여러분 부도인지 채권 시효 소멸인지 회사 정리 인가인지 이런 것들 문제에서 딱 찍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손 기준일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대손 확정일은 자동. 자, 그러면 이 60만 원이 어디로 갔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벌써 가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확인할 거고요. 저장 단추 없으니까 이거는 저장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계 처리. 회계 처리하러 일반 전표에 가야 돼요. 일반 전표 가는데 가기 전에 시산표를 먼저 보십시오. 일반 전표 가기 전에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0일로 우리 회계 처리를 12월 30일로 할 거니까 12월 30일로 입력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천은미님, 우리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야 대손 처리 분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산표로 들어온 거예요. 180만 원 확인이 됩니다. 180만 원. 그래서 이제 180만 원이 있고 우리가 지금 대손은 660만 원이 대손이란 거라. 이제 떠오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단 180은 전부 먼저 상계합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로 가가지고 12월 30일이 대손 확정일이니까 이날로 전표를 입력한다. 그래서 차변에 아까 그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거든요. 109번이에요. 이거는 109번. 자, 여러분 이거 대변부터 입력하는 게 이 코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돼요. 대변을 먼저 입력합시다. 자,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부실전자. 코드 꼭 부실전자 코드 넣어야 돼요. 쭉 가셔가지고 660만 원. 이걸 먼저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대손 충당금 코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외상 매출에다 2를 더하면 되니까. 자, 차변. 차변에 109. 방향키로 쭉 가서 아까 180만 원 메모해 놨죠? 예. 여기다 180만 원 차변에 입력. 그리고 바로 대손상각비 하지 말고 부가세 예수금을 먼저 넣어요. 부가세 예수금을.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 기억하고 있죠? 네, 6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대손상각비 처리하면 돼요. 지금 밑에 차액만큼. 차변에 대손상각비 잘 찾아야 돼요. 835번입니다. 835. 밑에 보이는 420만원 빨간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된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예. 잘못하면 이걸 못하는 분이 있더라. 이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죠. 거기 대손 금액, 합계 금액만 잘 입력하고 대손 사유하고 기준일만 잘 입력하면은 그건 뭐 별다른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 분계가 잘 해야 돼요. 예수금을 나중에 넣으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예. 일단 그 대손이 발생한 것보다 대손 충당금이 작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걸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넣어놓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요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만 확인해서 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요. 부가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해야죠.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보면 우리가 요 기간은 처음 조회하기 때문에 저장된 거 없이 그냥 조회가 됩니다. 어디에 들어갔냐? 8번에 들어가죠. 대손세액 가감 요 8번에 조금 전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계 처리하고 관계없어요. 지금 회계 처리하고. 지금 회계 처리한 것은 우리 회계장부 원장에 반영이 된 거고 아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한 것은 여기 부가세 신고서로 넘어온 거고 그거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60만 원이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신고할 때.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볼까요? 밑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보세요. 대손 사유 잘 선택했죠? 그 우선 이 기간을 잘 선택하는 거. 10월부터 12월. 그리고 부도 선택하고 기준일 6월 29일 입력하면 이게 자동으로 됐고 대손 금액을 660만 원으로 입력하면 이렇게 됐고 거래처 코드 부실전자 찾아서 입력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날짜를 12월 30일로 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시산표에 가서 요 대손 충당금 확인을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고 여기서는 지금 대손 상각비를 먼저 입력했는데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을 먼저 입력했습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 왜냐면 이건 빼고 60만 원 빼고 또 40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부가세 예수금 먼저 입력하는 게 실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 이게 대손 처리 분기.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은 8번에 여기에 반영이 된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문제는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대손세 변제 신고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그 대손세 공제 신고서 옆에 보면은요. 변제라고 있어요. 변제. 발생과 변제. 대손 발생은 공제 신고서. 변제는 뭘까요? 변제는 공제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이 부실전자에서 부도가 나고 6개월 돼가지고 우리가 대손 처리했고 요 60만 원 대손세 공제를 지금 22년 12월 31일로 부가세 마감해가지고 1월 25일 날 이제 신고서 내가지고 요거 빼고 부가세 납부했단 말이에요. 60만 원 빼고 1월 25일 날. 그런데 이로부터 뭐 한 1년쯤 있다든가 아무튼 어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부실전자에서 660만 원을 우리 회사에 입금시켜 준 거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 저기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회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거래를 또 잘 해봅시다.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세액공제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은 경우죠. 그게 바로 변제신고입니다. 변제신고. 그때 작성해 주는 게 그 옆에 대손 변제예요. 3일전자가요? 우리가. 3일전자가? 내가 받은 사람이? 예. 매입자가 하는 건 또 따로 있어요. 회수됐을 때 쓰는 거예요? 네. 그 일부만 회수되는 거예요? 일부만도 해야 됩니다. 예. 일부에 해당하는 세액만 하는 네, 일부에 해당되는 세금만큼 변제신고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여기 책에 요 밑에 회계 처리하고 함께 여기 설명 나온 거. 시험에는 이거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변제 신고서까지 작성하라고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았는데 실무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확정신고 때만 이거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그럼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부도가 나서 부도 확인, 부도 확정이 되는 게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고 예정신고 기간에 확정이 있는 부도가 그럼 뒀다가 확정신고 기간을 그렇죠. 예. 6개월 대손 확정된 기간이 예정 신고 기간인 가령 뭐 9월 20일이 대손 확정일이었다 하더라도 9월 20일이면 9월 30일 예정 신고 마감 때 저 대손세 공제 신고를 하면 안 되고 3개월 더 기다려야 돼요. 공제하는 기간이 아니니까. 네네네. 그 예정 신고 때는 대손세 공제 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시면 안 되고 3개월 더 있다가 12월 마감할 때 그때 신고해야 된다. 네,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다 했어요. 예, 여기 그 부속 서류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 거 다 해본 겁니다, 이제. 특히 아마 오늘 했던 것들이 배점이 굉장히 큰 건, 8점이나 9점으로 출제되는 좀 덩치가 큰 공부였어요. 의제매입세,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출제 빈도도 높고 점수가 큽니다.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이때 그 우리 그 안분 계산 또는 그 정산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도 점수가 커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안분 계산이나 정산이나 재계산 문제. 그래서 TAT 2급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관심 가져야 될 부속 서류가 요 네 가지에다가 또 있네.
이것도 돌아가면서 잘 나와요, 두 개. 그럼 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가 뒤에 여러분이 기출 문제 3개 있으면 이 공통적으로 이게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좀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부속 서류가 다 끝나고요.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미 여러분들 다 왔다 갔다 FAT 1급 하면서도, 자, 요거 11번 과세로 하면 1번에 들어갔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판매하니까 여기 3번에 들어갔었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기 대손세 공제받으니까 요 8번에 들어갔었죠. 이런 것들. 또 우리 수출도 해봤죠. 수출 실적 관련된 거 요거는 16번 여기 6번에 들어갔고, 또 국내 업체끼리 영세율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거 여기 5번에 들어갔었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왔다 갔다 봤으니까 이게 기억이 나죠. 이 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간주 임대료 아까 여기 4번에 들어간 거 보셨죠? 기타, 과세의 기타에 간주 임대료. 또 매입 쪽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원래 이 연습이 이제 우리 시간에 가장 좋은 연습은,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학교 학생들은 과제를 낸답니다.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 장씩 가지고 몇 교시에 며칠차 수업에 참석을 하라.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어디 이제 동네 세무서에 가서 이제 한 장씩 가져오겠죠. 수업 시간에 거기다 손으로 쓰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전표 입력하고 그리고 손으로 쓰고 해서 우리 학생들은 부가세 신고를 손으로도 다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있습니다. 이 거래 건수가 그 과세 기간 동안에 몇 건 없는 그 사업자들 꽤 많아요. 큰 거 몇 개만 하는 사업자들. 보소매업처럼 매일 막 거래가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도저히 프로그램 안 쓰고는 힘들죠. 더존 같은 건 그때는 써야 돼요. 그런데 거래가 막 크게 몇 건씩만 있어. 한 달에 한두 건 있는데 전부 다 커요.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한 두세 건만 잘 챙기면 돼. 그걸 프로그램에다 입력하고 할 필요 있을까요?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세금계산서 저기 홈택스에 가서 발행해놓고,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신고는 가서 부가세 신고하는 날 세무서에 가서 이거 서류 하나 받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수기로 이렇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굉장히 건수가 많으면 장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267페이지의 수행과제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을 수행하시오. 네, 우리가 지금 데이터는 1기 걸 입력한 게 아니라 2기 예정과 확정 걸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이 문제는 또 1기 걸로 왜 냈느냐. 2기 연습하는 동안에 수업에 빠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1기는 이 백데이터 여러분들 설치할 때 이미 다 입력된 거니까 앞에 시간 빠진 사람도 요거는 그냥 데이터가 똑같게 만들어 주려고 1기 거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자,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10,000원을 반영해라.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입력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기간을 입력하겠습니다. 차소연님? 네. 자, 일기 확정인데요. 여기 기간을 어떻게 입력할까요? (3월) 6개월치. 우리는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일기 예정 신고는 했어요. 그렇죠. 우리 회사는 3일전자 법인이기 때문에 예정 신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면은 예정 신고 했다고 여러분 가정해야 돼요. 그래서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됩니다. 네, 정기 신고하면은 요렇게 백데이터가 이미 다 입력되어 있어 가지고 작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전자신고를 했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시켜라 이거예요. 신고서에. 그러면 어디에다 하냐면 18번입니다. 이게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라고요. 경감공제세액란의 첫 번째 칸 18번에 요 세액란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밖 그 경감공제세액 명세 팝업창이 나오는데 54번이 전자신고세액공제, 55번이 전자세금 발급세액,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과거에는요,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세액공제를 적용해 줬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다시 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없앴다가 지난해 개정안에 반영이 돼서 다시 생겼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54번이에요. 54번.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해주지 않습니다. 전자신고 했더라도. 그러니까 일기 예정신고 때 우리 전자신고 했으니까 여기 10,000원 빼야지 하고 여기다 10,000원 입력하면 그거 잘못 신고한 거예요. 예정신고 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현재 법률에서 반영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만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법인만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신고해도 할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확정신고 때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모두 신고하니까 방문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세액공제 제도를 주어가지고 유인하겠죠. 전자신고를 하도록 유인하려고 확정신고만 세액공제를 10,000원 해줍니다. 자, 닫으면 여기에 10,000원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를 이어서 할 겁니다. 이걸 조회한 상태에서 2번 문제가 뭐냐면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참고해서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을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전자신고 세액공제분의 세액공제분 10,000원은 자비이익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여러분 이건 FAT 1급에서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오늘은 4개의 숫자네요. 요 4개의 숫자를 가지고 회계 처리할 거예요. 요 4개의 숫자. 아시죠? 네, 요건 자비이익이고. 여기 매출세는 뭘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예,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요거 매입세 아시죠? 예,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여기 차감세는 뭘로 하실 거예요? 미지급 세금. 이걸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부가가치세 문제. FAT 1급에서 TAT 2급에서는 이렇게 이건 쉬운 걸로 해서 안 냅니다. TAT 2급에는 오히려 안 나와요, 이게. FAT 1급 거의 이건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FAT 1급에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로 아주 이거 잘 나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FAT 1급 시험 보시는 분들. 여러분 여기 미지급 세금이 미수금이 되는 경우도 있죠. 언제죠? 환급 받을 때. 그럴 때 여기 차감세가 숫자가 앞에 마이너스 나와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나와 있으면 개정과목을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돼. 자산. 지금 미지급 세금은 부채죠. 예, 지금 미지급 세금은 부채입니다.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고서를 열어놓고 실제로 시험 보실 때도 예, 이걸 클릭하고 복사해서 하는 게 좋아요. 이 시험지에다 적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컨트롤 C. 예, 과세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죠.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일반 전표 날짜를 6월 30일로 고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가세 예수금을 복사해왔죠. 차변에 와서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뚝뚝뚝뚝 가가지고 컨트롤 V. 자, 우리가 그동안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예수금을 계속 대변에 쌓아 놨었어요. 그걸 한 번에 이게 합계예요. 그동안 일기 확정 기간 3개월치의 합계 부가세 예수금이거든요. 한꺼번에 차변에다가 상계시켜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 부가세 대급금 135번 쭉 갖다 놓고 부가세 신고서 다시 가가지고 여기 매입세 있는 10170을 컨트롤 C 해가지고 일반 전표 탭으로 와서 여기서 붙여넣기. 네. 우리가 그동안 부가세 대급금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차변에 자산으로 쭉 잡아놨죠. 정리할 때는 대변에 한꺼번에 합계를 대변에 다 상계시켜버리고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금과 대급금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중에서 10,000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비익 잡아야죠. 대변. 자비익은 대변, 잡손실은 차변. 그래서 대변에 자비익. 쭉 가서 10,000원. 그러면 밑에 여기 2922000이 이제 납부해야 될 세금이에요. 그것은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이것과 이 숫자와 지금 같습니다. 2922000. 그래서 이건 복사해와도 되고 아니면 일반 전표에서 여기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니까 이걸 그냥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대변에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세무로 검색하는 거예요. 코드에서 세무 하면은 구로세무서 이렇게 나오죠. 쭉 가셔가지고 밑에 있는 2922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미지급 세금 분개할 때 세무 검색했더니 세무서가 구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두 개가 만약에 다 뜨더라. 그러면은 회사 등록에 가서 우리 회사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를 한번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예, 회사 등록에 가지고 우리 회사 관할 세무서가 여기 13번에 사업장 세무서가 있죠. 구로 세무서로 되어 있죠. 구로.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아까 거기에 미지급 세금을 구로 세무서로 제대로 해야 돼요. 세무서 거래처를 2개 이상 등록해 놓고 문제를 낼 리는 없겠으나 혹시라도 세무서가 2개 있더라 그러면 우리 관할 세무서를 거래처로 넣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한 이 문제는 오히려 TAT 2급에서는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FAT 1급의 부가세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FAT 1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여기 과제 풀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수행 과제 풀이를 보면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겠죠. 다음에 이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한번 해보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요. 네, 뭐 10분 안에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좀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게. 예, 이것을 문제로 글쎄요, 앞으로 낼지 안 낼지 모르는데 이게 그 모의고사 문제는 이걸 있더라고요. 전자신고, 예, 홈택스 전자신고를 해라라고 모의고사 문제는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풀이를 해준 것 중에서는 못 봤어요. 홈택스 전자신고를 시험으로 출제를 직접 기출문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는 안 하긴 안 한 것 같은데 모의고사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이 출판사에서 출제 범위에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메뉴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 더존에서 이 전자신고를 홈택스 전산망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 신고 절차인데 실제로 교육 시간에 실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상으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놨어요. 입력할 것들을 제대로 입력하면은 연결된 것처럼 이 가상으로 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변환하는 거, 이런 또 전송하는 거, 이러한 메뉴를 이용해서 기업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가서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보다 국세청 이용해서 전자신고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하다 해서 교재에 넣어놨고 출제 범위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질문 있으신가요?